자, 두 번째 키워드 세월호 인양. 지금 세월호 인양이 되고 있고 목포 신양으로 가고 있고 방송하는 오늘 나간 방송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들 방송에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키워드로 설정했는데요. 일단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 램프는 원래 사용하지 않았다. 왼쪽 구미 좌현 램프죠. 세월호가 썼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램프는 예. 오른쪽에 있는 램프. 우연 후미. 예.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램프가 열린 채로 인양이 되어 왔다. 사중장치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열릴 수 없는데요. 이 정보는 배를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제보예요. 일반인들의 제보가 아닙니다. 그 문은 그 구조상으로 보면 열릴 수가 없는 문이었다. 근데 열린 채로 발견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잘라내버리고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보통 배를 건조를 할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맞을 수 있게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로로선 그 화물을 싣고 다니는 세월호 같은 로로선 같은 경우에 왼쪽에 배를 접안시키고 화물을 실을지 오른쪽에 접안을 시키고 화물을 실을지는 그 배를 건조 단계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양쪽에 후미에 양쪽에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램프를 2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를 많이 타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제주도 가는 배는 오하마나오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 항상 그 배의 오른쪽으로 접안을 합니다. 부도에.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짐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었어요. 세월호도 실제로 그런 것을 저도 봤었고 인천과 제주항에서 오하마나오도 똑같이 그랬었고요. 좌측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인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절단했다는 게 깨름직해요. 정말로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빠르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팽목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증거는 다 잘려나가고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월호가 전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스테빌라이저, 앵커, 램프까지 다 지금 절단되고 없어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앵커도 양쪽 다 절단돼 있죠.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들 선을 좀 떠나는 것 같고요. 그건 어차피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도 있어야 되고요. 세월호가 얼만큼 기울었을 때 세월호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램프로 물이 빨리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만약 열려 있었다면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수밀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못 들어오게 밀봉돼 있다는 뜻이고요. 예. 근데 배를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수밀이 아니다. 이건 풍우밀이다 그래서 예. 바람이 안 들어오고 비가 안 들어오는 정도지 물이 안 들어오는 완벽한 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램프는 수밀 구조가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 램프가 열리고 짐이 들어가는 그 바닥면이 램프의 바닥면이 디데크하고 맞닿아 있어요. 디데크라는 거는 어디냐 하면 기관실 바로 위에요. 세월호의 가장 화물칸 중에 가장 밑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방 침수가 되죠. 자, 어쨌건 그 이야기 말고 이제 동물뼈 발견한 그 해프닝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거든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돼지뼈하고 사람뼈를 구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뼈 몇 조각이 발견됐는데 보도는 어떻게 나왔냐면 6명의 유해가 발견됐다고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처음에 6월 6구 이렇게 나왔죠. 네. 깜짝 놀라게. 뻘 속에서 지금 그게 발견이 된 나온 거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동물뼈였다. 가족들한테는 정말 못할 짓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덜컹하고 갔는데 돼지뼈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그 배 위에서 선체에 관련된 거라든지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해수부에서 그동안 얼마만큼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왔는지 유실에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 철저한 유실 대책을 만들었다. 창문은 다 밀봉했다. 철망으로.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길이가 18cm가 되는 뼈가 뻘 속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무슨 뼈였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모르죠. 공무원들이 뭐 뼈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 발견 시점부터 4시간 후에 5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안에 빨리 그거를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게 무슨 뼈인지. 그런 작업도 확인하지 않고 실종자의
유골로 추정되는이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나중에 국과수에서 유골 전문가가 와서 그걸 보고 나서 이거는 돼지뼈다라고 판정을 내릴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는 2014년 4월 달에 해수부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론도 받아 쓰는 거 보면 정말 달라진 거 없고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래, 전원 구조 오보랑 다를 게 없는 게 이미 사람들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6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3구만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동물뼈라고 밝혀지는 순간 그 허무하고 참담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말 이 유실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고 보거든요. 세월호 펴져 있지만 눕혀진 그 밑바닥 쪽에는 뻘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육지에 올려놓고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도에 의하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차피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수색은 우연 쪽,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보면 상층부에 있는 수색을 정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 쪽에 분명히 아직 미수습된 유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해수부는 지금 처음부터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킹 바지선 하나 이렇게 2개 세워놓고 와이어로 연결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이장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이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고의로 그걸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하면은 2015년 초에도 올릴 수 있었던 방식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부분은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 언론은 어떻게 띄웠냐면은 배가 워낙에 크다. 안 크잖아요. 우리 실제로 우리 이번에 인양된 모습을 보세요.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지선들보다 얼마나 작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배가 무지무지하게 크니까 건지기도 힘들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올라온 거 보면 허무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바닥에 있고요. 그 배 구석구석에 바다 밑으로 뭔가 이렇게 통로를 내가지고 와이어를 통과시키고 해서 제킹 바지선을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서 배가 쭉 올라오는 방식이잖아요. 이 방식을 기존에 고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채택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고집을 했었는데 그 방식 고집 안 하고 계속 상하이 셀비지만의 방식으로 그 플로팅 독 그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실패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세월에 난 구멍 100몇 개의 구멍 엄청 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뚫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 방식으로 하면 인양하기 위해서 잠깐 무슨 고리를 걸기 위해서 뚫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뭐 네. 풍선 같은 거 에어팩을 넣어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자동으로 밖으로 배출시키고 부력을 많이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뚫은 거예요. 그냥 미친 짓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세월호보다 훨씬 큰 바지선 2개만 갖다 놓고 줄 집어넣어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였다고요. 되게 쉬운 거였다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다고 해도요. 세계적으로 전문가들 많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3년 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세월호가 올라와져 있는 그 기간 동안의 국민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었고 그게 고의적인 침몰이었든 아니었든 박근혜의 눈치를 보느라 일단은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나 또는 국정원과의 눈치를 보느라고 계속 날씨 탓하고요. 무슨 뭐 소족이네 뭐네 그 탓하면서 미뤄왔던 것이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처럼 저는 보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결국엔 세월호 문제라는 게 항상 그랬잖아요. 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통사고였다면 그 교통사고였던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교통사고니까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단순한 교통사고였더라도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성심성의를 다해서 케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한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천안함 장병들 돌아가시고 나서 돈 이야기 할 건 아닌데요. 얼마나 받은지 아세요? 일단 단원고 그 세월호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배상금 4억 2천만 원, 국민성금 3억 원, 여행자 보험 1억 원 합쳐서 8억 2천만 원이랍니다. 단원고 학생인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천안함 희생자는 7억 5천만 원에서 9억 1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해요. 근데 카톡이 내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심지어 정치인까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안함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7천만 원인가 받았다고. 계속 그 거짓말을 탄기국 집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은 7천만 원인가 주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단순하게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학생들한테는 수억 원이 돌아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참 사람들이 나빠요. 음. 정말 이 기본적으로 이게 악마가 있다면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쁜 게 우리 사는 사회에서 16, 17살짜리 아이들하고요. 20살, 21살짜리 아이들, 20살, 21살이 군인이에요. 아이들이거든요. 내 새끼뻘.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위치는요. 그 하나하나가 커다란 우주고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그 안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이게 사고든 고의든 전쟁 중이든 작전 실패든 무슨 여하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죽었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갖고 돈으로 논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잘못해서 배의 침몰로 사망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충분히 기릴 수 있고 그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슬픔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요. 돈이 아니라 돈의 해례비라도 다 동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고 정리로 따져서 그렇게 거짓된 얘기로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자체가 정말 악마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관제 대표라고 알려져 있는 박사모 같은 데서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4.16 연대에서 30분 전에 성명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여전히 해수부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글을 짧게 올려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요. 잔존물 완전 수거는커녕 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뻘을 밟고 다니는 게 바로 해수부다. 수습이란 개념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해수부가 피해자 가족을 대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 가족들이 인양 중인 세월호와 목포에 거치될 세월호 수습과 조사에 참관할 수 있고 인접할 곳에 머무르며 늘 지켜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 권리인데 해수부는 4.16 가족협의회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유가족 대기실을 두고자 해도 이를 모조리 막아서고 그리고 목포경찰서, 목포시, 전라남도 도청과 함께 가족의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어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밝혔다. 그러니까요. 그분들 말 못하시는 거 제가 대신 또 해드릴게요. 네. 지금 미수습자 유가족만 앞세우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미수습자 유가족 분들이 당연히 빨리 미수습 가족들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요. 그것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전체 세월호 유가족이나 시민들에게는 세월호를 공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처럼 보이고요. 얼마 전에 김평우 변호사 있죠? 네. 어버이연합 변호사. 네. 어버이연합 딱 수준의 변호사. 이분이 미국에서 왔었잖아요. 막말 변론 하려고.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8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면 나라 국간이 텅 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라에서 국고 지원된 거는 배상금 4억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오히려 나쁜 놈이에요. 천안함 사건 때 국민상금보다 세월호 사건의 국민상금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은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나머지 뭐 여행자 보험이나 국민성금 이런 거 근데 그게 국민 세금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국민 세금이 8억 원씩이나 들어갔다고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있죠.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막 다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세금도 그만큼 거치는데 몇 천억 원 정도 쓰면 나라 망합니까? 국가가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그 정도 예산 갖고 나라 안 망하고요. 오히려 그런 걸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국민적 세금이 덜 들어가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세월호 희생자들 304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 114명은 아직 배상금 신청도 안 했고요.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5 희생자 가족은 국민성금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수부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론도 받아 쓰는 거 보면 정말 달라진 거 없고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래, 전원 구조 오보랑 다를 게 없는 게 이미 사람들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6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3구만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동물뼈라고 밝혀지는 순간 그 허무하고 참담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말 이 유실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고 보거든요. 세월호 눕혀져 있지만 눕혀진 그 밑바닥 쪽에는 뻘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육지에 올려놓고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도에 의하면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차피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수색은 우연 쪽,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보면 상층부에 있는 예. 수색을 정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 쪽에 분명히
아직 미수습된 유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해수부는 지금 처음부터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킹 바지선 하나 이렇게 2개 세워놓고 와이어로 연결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인양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이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고의로 그걸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하면은 2015년 초에도 올릴 수 있었던 방식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쓸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그 배후에서 선체 관련된 거라든지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해수부에서 그동안 얼마만큼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왔는지 유실에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 철저한 유실 대책을 만들었다. 창문은 다 밀봉했다. 철망으로.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길이가 18cm가 되는 뼈가 뻘 속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무슨 뼈였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모르죠. 공무원들이 뭐 뼈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 발견 시점부터 4시간 후에 5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안에 빨리 그거를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게 무슨 뼈인지. 그런 작업도 확인하지 않고 실종자의 유골로 추정되는 이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나중에 국과수에서 유골 전문가가 와서 그걸 보고 나서 이거는 돼지뼈다라고 판정을 내릴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는 2014년 4월 달에 해수 램프를 2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를 많이 타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제주도 가는 배는 오하마나오하고 세오로 같은 경우에 항상 그 배의 오른쪽으로 접안을 합니다. 부도에.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짐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었어요. 세오로도 실제로 그런 것을 저도 봤었고 인천과 제주항에서 오하마나오도 똑같이 그랬었고요. 좌측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인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절단했다는 게 깨름직해요. 정말로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빠르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팽목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증거는 다 잘려나가고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월호가 전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스테빌라이저, 앵커, 램프까지 다 지금 절단되고 없어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앵커도 양쪽 다 절단돼 있죠.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들 선을 좀 떠나는 것 같고요. 그건 어차피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도 있어야 되고요. 세월호가 얼만큼 기울었을 때 세월호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램프로 물이 빨리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만약 열려 있었다면. 자, 2번째 키워드 세월호 인양. 지금 세월호 인양이 되고 있고 목포 신양으로 가고 있고 방송하는 오늘 나간 방송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들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키워드로 설정했는데요. 일단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 램프는 원래 사용하지 않았다. 왼쪽 구미 좌현 램프죠. 세월호가 썼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램프는. 예. 오른쪽에 있는 램프. 우연 후미. 예.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램프가 열린 채로 인양이 되어 왔다. 사중장치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열릴 수 없는데요. 이 정보는 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제보예요. 일반인들의 제보가 아닙니다. 그 문은 그 구조상으로 보면 열릴 수가 없는 문이었다. 근데 열린 채로 발견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잘라내버리고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보통 배를 건조를 할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맞을 수 있게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로로선 그 화물을 싣고 다니는 세월호 같은 로로선 같은 경우에 왼쪽에 배를 접안시키고 화물을 실을지 오른쪽에 접안을 시키고 화물을 실을지는 그 배를 건조 단계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양쪽에 후미에 양쪽에 큰 배 같은 경우에 바다를 항행하는 중에 수밀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못 들어오게 밀봉돼 있다는 뜻이고요. 예. 근데 배를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수밀이 아니다. 이건 풍우밀이다 그래서 예. 바람이 안 들어오고 비가 안 들어오는 정도지 물이 안 들어오는 완벽한 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램프는 수밀 구조가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 램프가 열리고 짐이 들어가는 그 바닥면이 램프의 바닥면이 디데크하고 맞닿아 있어요. 디데크라는 거는 어디냐 하면 기관실 바로 위에요. 세월호의 가장 화물칸 중에 가장 밑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방 침수가 되죠. 자, 어쨌건 그 이야기 말고 이제
동물뼈 발견한 그 해프닝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거든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돼지뼈하고 사람뼈를 구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뼈 몇 조각이 발견됐는데 보도는 어떻게 나왔냐면 6명의 유해가 발견됐다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처음에 6월 6구 이렇게 네. 나왔죠. 네. 깜짝 놀라게 뻘 속에서 지금 그게 발견이 된 나온 거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동물뼈였다. 가족들한테는 정말 못할 짓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덜컹하고 갔는데 돼지뼈야. 이게